핵심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통찰을 일깨우며 전략을 정교화하며 액션을 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역동적인 경쟁, 시장의 격동, 기술 혁신, 지정학적인 격변 등의 환경에서는 상황의 에센스를 재정의 또는 정립함으로써 경영의 선입관, 과거에 굳어진 이 인식들을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창의적인 옵션을 창출할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비즈니스에 우리가 진입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알고 있을 때 과연 이 비즈니스에 지금 진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이슈의 전략적 에센스를 파악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실수들을 평가해보고 무엇을 할지를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다운사이징이나 사업에서 손을 뗄 때와 같은 매우 이해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했습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및 미래 현실들을 이해하고 있는 기업의 경험 있는 관리자들이 대안들을 평가하는 데 협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을 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당시는 우리의 선택이 유망해 보였을지 모르나 우리가 베니핏을 과대평가했거나 코스트를 과소평가했거나 비즈니스 환경이 어렵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드러커의 질문은 성장 위주의 문화에서 흔히 보는 잘못된 의사결정들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저함을 현명하게 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커의 메시지는 우리가 수년 동안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비즈니스가 혈투에 가까운 경쟁을 벌여왔고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낮은 수익으로 점철해왔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진입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러커의 계몽적인 또는 깨우침을 주는 질문은 경영자들에게 미래 수익들에 대한 낙관적 환상을 멈추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사업을 그만두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손을 떼도록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전략에 대한 모델, 파라다임, 분석적 개념들, 체크리스트들은 유용하긴 하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드러커가 통상적으로 설파하는 것은 당신은 올바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가? 당신은 이슈의 핵심에 도달했는가? 당신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면토록 자유롭게 해주고 전략적 옵션들을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루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검토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리프레임과 단순화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경영자의 이해, 통찰 및 전략적 사고의 명확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슈의 에센스를 간단히 설명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의 달인처럼 활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바보들은 일들을 복잡하게 하고 천재들은 이것들을 단순하게 한다고 합니다. 드러커는 천재의 터치는 아닐지 몰라도 이 방법을 활용할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드러커의 지식작업이란 용어는 경영자, 학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단순한 용어였습니다. 이는 경영자가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인적 자원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블루칼라 작업은 공장의 생산성을 가름하는 요소로 간주되었으나 화이트칼라 작업은 비용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블루칼라 작업이 제품에 내재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커의 지식작업이란 용어는 다양한 화이트칼라 직무들의 결정적인 기여들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상황의 에센스를 재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의 재정의는
인적 자원 및 조직 문화에 대한 경영자의 전략적 사고를 확대하였고 창의적 혁신적인 지식 산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예견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드러커의 재정의 또는 구성에 힘입어서 경영자들은 지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조직의 경쟁 우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증대되었고 경영의 성공이 지식 작업을 기교 있게 리드하고 통합 합성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게 되었고 이런 일은 아이디어들과 데이터를 선별 분석 조직하기 위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활용해서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영자들은 전략적 성공은 가급적 권위주의적 지시들을 피하고 지식 공유와 창의성을 장려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러크의 단순한 개념, 지식 작업은 경영자의 전략적 사고를 재조명하게 되었고 기업의 현재 및 미래 경쟁 우위에 대한 지식 작업자의 창의적인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게 되었습니다. 실로 지식 작업을 간과한 전략적 사고는 조직의 미래 성공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법으로는 대체 가능한 가정들을 고려하고 시사점들을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선 조직들은 다른 의견들을 배양하고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소위 다른 견해 또는 입장들을 때로는 매우 첨예한 것들도 제기되도록 하는 탐사기법을 실행하곤 하였습니다. 어떤 기업들에선 매일매일의 가동, 업무 수행,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 또는 전제들이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을 판다입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기업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경영자들은 미래의 우리는 어떻게 계속 우리가 만드는 것을 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단기적 관점의 전제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게 유용한 질문이긴 하나 이런 질문은 경영자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내부 관점, 즉 고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을 사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관리자의 관점에 갇히게 하는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드러커의 보다 전략적인 사고는 리더들로 하여금 가정 전제들을 점검하고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드러커는 단순하지만 급격히 다른 전제, 즉 고객이 비즈니스를 정의한다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 즉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고객들은 어디에 있는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